2010년 5월 한 편의 독립영화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의 제목은 섹스 볼런티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장애인 남성과 여대생.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가 아닌 자원봉사였다고 주장하는데 각종 영화제 수상과 3주 만에 36만 관객 동원. 섹스 볼런티어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성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장애인 성자원봉사를 둘러싼 논란. 어떤 인생이길래 섹스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죠. 실존하는 성자원봉사 커뮤니티 운영자와의 만남. 그렇게 해주지 못할걸? 봉사라는 탈을 쓰고 추악하게 변해버린 성도우미의 실체. 특종 헌터스가 성자원봉사를 집중 해부합니다. 영화 섹스 볼런티어 개봉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성자원봉사 논란. 장애인의 성 기본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성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선진 국가들에 대한 사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책이나 또는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사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했는데 일본의 극히 일부 지방에서 성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금액으로 지원되는 현이 있다.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성매매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다 보니 성자원봉사라는 대안이 거론된 것이었는데 성적 권리를 누리시는 사람, 성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는 지금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지에서의 논란 또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막 난립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2005년 핑크 팰리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시했던 서동일 영화 감독을 만나봤다. 충남 예산에 사시는 40대 중반의 그 아저씨가 그 돈 30만 원을 들고 청량리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다가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성매매 여성한테 이제 거절당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섹스 한번 해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짤막한 기사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그 섹스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이성 교제는 물론 성 경험이 전무한 48살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가는 과정을 그린 핑크 팰리스. 진짜 일부에서는 장애인도 성매매 금지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성매매 업소로 주인공을 유도한 영화 감독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주고서라도 성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 장면을 집어넣었죠. 장애인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서동일 감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자원봉사에 대해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자원봉사. 과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다가 그냥 말았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일 거고요. 이걸 뭐 중개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음지에서 그런 게 활성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제작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성자원봉사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카페를 소개한 공지글. 더불어 성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카페 운영자에게 취재를 요청한 제작진. 운영자는 흔쾌히 취재를 허락해줬다.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만나자고 제의한 운영자. 제작진과 만난 운영자는 뇌성마비 1급의 장애인이었다. 불편한 몸이지만 밝고 쾌활해 보이는 27살 청년의 모습.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었다고 한다. 시설에 있다가 자립한 지 2년 됐어요. 2년이요? 거기 있다가는 자기 반찬도 없고 하고 하는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반대 속에서 나왔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는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경험을 쌓기 위해 수많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운영하는 거 많아요. 기억도 다 못해. 무려 8만 명의 카페 회원수. 그중 성자원봉사 카페는 회원수가 30명 정도로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었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연락처를 알려줘요. 그래야지 등업이 되거든요. 등업이 되면 글을 쓰고 연결을 시켰으니까 대놓고 공개할 수 있는 카페 아니죠. 사회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카페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운영자.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성자원봉사가 카페를 통해 몇 차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두 번, 한두 번. 두 번인가 세 번. 지체장 2급에 남자분 있었는데 이용 없어서 가보고 싶다고 그러다 가기가 어렵다.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소개를 시켜줬어.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일반 직장인. 여성? 남자. 다행히도 차가 있어서 차로 키스마이가 비슷해. 그런데 아마 그거일 것 같아. 자원봉사자가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동행해준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 그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회상하며 장애인의 성에 대해 토로했다. 14살? 그 잠시 뭐였지? 쇼핑 카테고리 여자 속옷 그거 보고 쾌락이라고 해야 돼. 밀려오더라. 뭔지 모르겠어. 장인은 7세트부터 하기 시작했어.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던 사춘기 시절.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그가 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매매 업소뿐이었다고 한다. 여성분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절 안 해요. 네, 거절이 하는 게 없어. 거기다가 사장들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얘기가 연애할 수 있냐고 물어봐. 아가씨들 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이게 뭐라고 우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렇다.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적 권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운영자. 그는 성자원봉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 이상 좋은 일은 좋을 거도 못 빼고 저는 안 좋게 보면서도 저는 그게 저의 밑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사람 없이 섹스 하냐 그렇죠. 저는 소리 아니 저는 소리 아닌데 여자가 있어야죠. 여자도 없고 사람 못하는데 만나가지고 알아가고 친해지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 하기 위해서는 싶었지. 편의시 있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보상이 돼야 돼. 그렇게 해주지 못할 뻔. 제작진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친구에게 성도우미 역할을 해준 적이 있다는 20대 청년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부터 장애는 아니었고요. 저 유치원 때부터 저희 동네부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정말 친한 그런 친구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뭐 흉추 쪽에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은 마비가 왔는데 상체랑 어깨 쪽만 움직일 수 있고 진짜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가 온 거예요. 손발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손발은 거의 막 까닥까닥 움직일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중마고우였던 친구의 교통사고. 결국 친구는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니까 한참 막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타고 나기 전에 여자도 많이 만나고 막. 근데 사고가 난 후부터 이제 여자들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도 없었고 저한테 그런 얘기, 여자 얘기도 안 했고 저도 이제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친구 앞에 여자 얘기를 끊을 수가 없죠. 제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누굴 만나는지 얘기도 못했고. 장애를 아는 친구에게 차마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는 청년.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연히 성욕도 사라진 줄 알았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성욕이 사라진 줄 알았죠. 근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남자들하고 똑같이 아침마다 발길이 되고 그리고 뭐 야한 동영상이나 여자 생각하면 그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성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의를 부탁하더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성적 욕구를 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저처럼 주위 친구가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죠. 뭐 제가 친구 세면도 해주고 용변도 넣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하는데 성욕은 왜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욕을 해결해주는 건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를 빙자한 위험한 만남. 특히 남성 비장애인분들이 호기심에 장애인들 모집해서 내가 한번 관계해주면 안 될까? 음지에서 성행하는 장애인 성도우미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외가 없으니까 옵션이라고 쉽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장애인의 성에 대해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 한 성인 사이트에서 특이한 카페를 만날 수 있었다. 장애인 사랑하기라는 카페. 장애인과 성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무려 4,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에 올라온 음란한 사진들과 섹스 파트너를 찾는 듯한 비장애인 남성들의 구인 게시물은 이곳의 회원들이 진정 장애인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특히 남성 비장애인분들이 호기심에 또는 어떤 책임을 느껴서 자원봉사 해주면 안 될까? 여성 장애인들 모집해서 내가 한번 관계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가지 않나 우려스럽고요. 성도우미를 자처하는 비장애인 남성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중증 여성 장애인의 가족으로 가장해 성도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말끔한 모습의 성자원봉사 남성.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씩 그분 혹시 장애 정도는
상반신이 장사하셨어요. 남자 병원은 없으니까 그러셔서 제가 첫 병원을 시켜드렸어요. 되게 만족스러우셨어요. 혹시 만족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이신지? 자기에서 만든 거예요. 말하는 거죠. 과거 한 번의 성도우미 경험이 있다는 남성. 자부심이 대단한 듯 보였다. 하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장애인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제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카페를 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시키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몸에서 만나는 시기가 강압적으로 한다던가 병폐적인 것들을 시키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동생분은 특별한 거예요. 예, 소통하고 제가 잘 얘기해드렸으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태적인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여성을 찾는 남성들이 있다는 그의 이야기. 하지만 그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깊어 보였는데 하게 되는 장소는 어디서 가는 거예요? 치아가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장애인분들이 진짜 음식 많이 하시니까 편하시니까 여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많이 되시면 엄청 괜찮으니까 주위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제작진은 먼저 교제 과정을 가질 것을 요구해봤다. 제 동생이랑 데이트를 해주시면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동생한테 이성교제하는 과정을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무조건 꼭 성관계만 하는 거는 원치를 않고요. 같이 식사하고 K라는 제가 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데이트를 제가 내고요. 약간의 시간이 없어지고 하고 싶어요. 얼마를 말씀하세요? 어떤 평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총 5만 원 정도 그러면 시간당 5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아도 데이트를 가야 되고 데이트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고 그래서 주셔야 돼요.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남성. 그가 말하는 봉사의 의미가 의문스러워졌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봉사 아닌가요? 아니,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감독님도 돈 쓰잖아요. 감독님도 안 마치 애인 대행이나 다름없는 그의 봉사. 곧이어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꺼림직해서요. 그럼 데이트 비용을 내주시면 무슨 잠자리 하실 때 이거 쓰면 그게 무슨 말? 도움이라고 하시면 실제 장애인이랑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실망을 알아주니까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보조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세를 더 잡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힘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본인에게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치료비로만 페이가 없으니까 본인 옵션이라도 하면 쉽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결국 돈과 쾌락으로 얼룩져버린 자원봉사. 성도우미를 자처하는 많은 비장애인 남성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폐해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체계적인 장애인 성교육의 정착이라고 말한다. 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이 특히 야동을 통해서 자극적인 걸 통해서 많이
이 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내가 직접 나가서 겪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좀 영상 그런 걸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성들을, 너무 자극적인 성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장애 유형과 눈높이를 고려한 그런 교육들도 많이 더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립되고 가려진 채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장애인들. 그들의 성적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 이건 뭘 제공하고 해서 성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조건 이런 것들을 나라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성이라는 것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애인분들은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길 바라고 소극적인 면들이 좀 많으세요. 내가 자신감 있게 그런 매력을 갖추고 그런 노력을 갖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또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연애를 할 수 있게, 성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성공한 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he cries like a baby.